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들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기후재앙들과 그에 따른 석유화학 제품 공급 부족의 정황들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본 소식입니다. 며칠째 어마어마한 홍수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화면은 현재 우리나라로 치면 네이버와 비슷한 일본의 야후의 메인 화면입니다. 메인 검색창 바로 밑에 홍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 떠 있고 단계가 가장 높은 긴급 안전확보 지역에 대해서는 어설프게 움직이지 말고 안전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라는 메시지를 띄워놓고 있습니다. 섬뜩하죠. 일본의 홍수 관련 경보 단계입니다. 경보 레벨 4가 발령되면 전원에게 피난을 권고하지만 이 단계가 5단계로 올라가면 이미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단계로 피난하는 게 의미가 없으니 현재 있는 곳에서 최대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행동을 하기를 권고합니다. 어제인 14일 토요일 오후 일본 서부지방의 경보 단계입니다. 검은색이 레벨 5, 보라색이 레벨 4인데 상당히 넓은 범위가 이 레벨들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4일간의 강수량을 계산한 겁니다. 4일간 1000mm가 넘게 비가 온 지역이 있는데요. 강수량 1000mm라는 게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제곱미터당 1톤가량의 물이 4일간 때려 부어진 겁니다. 이게 평지 기준으로 그렇다는 거고 낮은 지역은 사실상 전체 다 침수되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배수라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오늘 새벽 6시 기준의 경보 지역입니다. 레벨 5까지 갔던 지역들은 레벨이 어느 정도 떨어졌지만 그래도 상당수의 부분이 보라색을 유지 중입니다. 엄청나게 내린 비에 따라서 산사태 등이 추가적으로 우려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이 상황이 끝이 아닙니다. 월요일에도 많은 곳은 180mm, 그리고 화요일에도 200mm.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비가 내리는 중입니다.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 바로 이 선상강수대입니다. 구름이 일렬로 형성되어 좁은 지역에 계속 비를 쏟아붓는 건데요. 현재 일본에 형성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시간당 20mm가 넘게 비가 오는 지역도 보입니다. 화면 위에 띄워드린 이 지도는 일본 석유학협회에서 갖고 온 클러스터 위치도입니다. 이번에 폭우에 피해를 입은 지역들에도 상당수의 석유화학 클러스터가 존재하는데요. 지도에서 왼쪽에 있는 빨간색 원 안에 있는 것이 롯데케미칼에서 지분을 일부 보유하고 있는 일본 3위권의 쇼와덴코 석유화학 생산설비입니다. 오른쪽 빨간 원 안에는 일본 생산량 2위의 이데미츠 석유화학 생산설비도 있고요. 폭우가 장기화되면 생산에 지장이 있을 확률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폭우로 고생하고 있는 와중에 지진 확률도 상당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1000km 이상 떨어진 곳에 후쿠토쿠 오카노바라는 해저 화산이 있는데 이곳에서 얼마 전 어마어마한 규모의 화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 영상은 일본 해상보안청에서 공개한 분화 영상인데요. 현재 이 화산뿐만 아니라 약간 위에 있는 다른 섬의 화산들까지도 동시에 분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단히 보시기만 해도 규모가 상당히 큰 걸 알 수 있는데요. 이게 일본 기상청의 기상위성이 촬영한 사진인데 분화 규모가 워낙 커서 연기가 위성에서 관측될 정도입니다. 이번에 분화한 곳이 지도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곳과 그 위에 있는 섬인데요. 이 지역을 통과하는 비행기에서도 이와 같이 연기를 육안으로 관측할 수 있었다는데요. 이게 터진 게 13일이고 어제인 14일에는 추가적으로 저 해저화산 위쪽에 존재하는 다른 화산이 작년 8월 이후로 처음 분화를 시작했답니다. 영상에 나오고 있는 이곳인데요. 참고로 저 해저화산은 종종 분화해서 섬이 되기도 합니다. 2000년대 초반에도 저기 한번 폭발해서 섬이 되었거든요. 일본 정부에서 영해를 넓혀보겠다는 희망을 몇 번 가지게 만들었던 곳이죠. 이게 지진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드리자면
자연스럽게 이쪽 지각에 문제가 생기면 일본에서 지금 가장 민감한 지진 이슈가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에서 전통적으로 100년에서 150년 주기로 발생하는 대규모 지진의 주기가 지났거나 거의 다 되어가고 있거든요. 지도에 표시된 저 세 구역 중 한 곳만 터져도 상당한 규모의 지진, 그리고 두 곳 이상 터지면 대지진, 세 개가 터졌을 때는 마지막으로 터진 시기가 약 300년 전인데 이때는 후지산이 폭발했습니다. 이 당시 연기가 상공 15km 정도까지 올라간 것으로 추정된다는데 지금 저 아래쪽에서 터진 폭발이 약 16.5km까지 연기가 올라간 것으로 관측되었다는 겁니다. 매우 불안불안하죠. 요즘 그렇지 않아도 세계적으로 큰 지진이 불안할 정도로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12일에 필리핀에서 진도 7.1, 그리고 13일에 남대서양에서 진도 7.5. 어제인 14일 저녁에는 IT에서 진도 7.2의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이 IT 지진은 현재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10년 전에 진도 7짜리 지진이 발생했을 때 약 2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었는데 사실 규모는 그때보다 현재 더 크거든요. 다행히 이전과는 좀 다르게 수도에서 벗어난 지역에서 발생했고 집계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이 있어서 현재 사망자 규모는 저런데 추가적으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할 확률이 큽니다. 안 그래도 좀 가난한 국가라서 이러한 재난에 매우 취약한데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대통령이 피살당하는 이슈도 있었죠. 현재 이 나라는 사실상 대통령도 의회도 없는 반무정부 사태에서 이렇게 큰 지진이 터진 겁니다. 거기에 이제부터 다룰 허리케인도 현재 접근 중입니다. 아무쪼록 많은 피해가 없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허리케인인데요. 지구 전체의 폭염이 심해지고 시베리아, 그리고 미국 서부, 터키 등 대규모 산불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 심한 상황이라 바다의 수온이 비정상적으로 현재 높은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요 몇 년간 수온이 올라가면서 허리케인 피해가 매우 심각했는데 올해는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며칠 전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공개석상에서 이번 달 안으로 심각한 수준의 허리케인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대피소에서 코로나19에 안 걸리게 백신을 맞아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주변의 허리케인 상황인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추적해온 프레드입니다. 아직은 허리케인 수준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열대 저기압 수준으로 계속 북상 중인데 날짜에 따라서 체크해둔 자료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플로리다 쪽으로 북상할 것으로 예상했던 경로가 점점 서쪽으로 변경되면서 현재는 루이지애나 일부에까지도 타격이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오는 어지간한 태풍보다는 강력한 수준이어서 어느 정도 피해는 있지만 큰 피해를 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 다음 허리케인인 그레이스입니다. 아까 IT 이야기 나왔을 때 그곳을 지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는 허리케인인데 프레드와 비슷한 경로로 지나가고 있는데 특이사항은 이동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현재 가고 있는 코스대로라면 루이지애나 혹은 텍사스를 타격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허리케인이 육지를 지나가면 수증기를 빼앗겨서 세력이 약해지는데 아까 처음에 살펴본 프레드가 지나가면서 이 지역에 이미 많은 비를 뿌리고 가서 수증기들이 엄청 쌓여있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세력이 덜 약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요일에 카리브해에 막 진입하는 순간의 풍속이 50마일 정도인데 80km죠? 이게 해상에서는 점점 더 강력해지기 때문에 본격적인 허리케인으로 발달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슈퍼컴퓨터로 돌려본 경로라는데 휴스턴에서 루이지애나 사이 쪽으로 갈 확률이 현재는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업데이트된 내용인데요. 새로운 허리케인이 또 생성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미국 동북부 쪽인데 현 시점에서는 약 30% 정도의 가능성이 있지만 주변 지역에서 허리케인이 발달할 수 있는 조건이 현재 워낙 좋아서 이게 생성되면 이번 달 내내 미국은 허리케인으로 고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지도는 미국의 에틸렌 생산이 가능한 설비, 이 지도는 화학제품 생산 가능 설비, 마지막으로 유전 및 가스 생산 설비입니다. 이 코스대로라면 타격이 예상되는데요. 허리케인이 이 지역을 지나가게 되면 타격을 받는 건 석유화학 제품만이 아닙니다. 이 지역은 코튼벨트, 즉 미국 면화의 주 생산지인데요. 이에 따라서 최근에 면화 선물 시세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참여자들이 발빠르게 움직이는 만큼 허리케인에 대한 타격 우려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면화의 상위권 생산 국가인 인도, 중국, 미국, 브라질, 기타 등등 국가 모두가 기상이변으로 생산량이 줄어들 것을 예상하고도 있기 때문입니다. 섬유 제품의 연말 성수기에 충분한 양의 면화가 공급되지 않는 확률이 점점 커지고 그에 따라서 폴리에스터라든지 나일론 등 면화의 대체품 시세도 슬슬 움직일 때가 되어간다고 보입니다. 누구에게는 매우 잔인한 8월이 화학주 반등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